자, 많이 버겁고 힘겹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이제 위안을 좀 잡는 부분은 어찌됐건 이 가운데서 이제 시장 보는 시각을 어, 조금씩은 익혀 나가실 수 있다라는 쪽도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지수도 뭐 이것도 와닿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자분히 주말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오늘 이제 뭐 장중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이 자체가 외국인들 자체가 3천억 또 기관들 외국인 기관이 오늘 분명히 헤드라인 기사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그렇게 해서 시장 급락 1.2% 빠져서 지금 3천 포인트도 이렇게 되면 위태한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 요따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2조 6천억, 2조 7천억 팔다가 지금 덜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등락률의 기준에서도 오늘 기준에 이제 1.2% 하락으로 일단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이 팔 때 대비해서 더 많이 팔 때 대비해서 시장 지수는 오늘이 오히려 더 빠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1일, 12일, 13일 보면은 11일 0.70, 11일 0.70% 빠졌어요. 1조 6천억 팔았는데 0.70인데 3천억 팔고도 왜 이렇게 많이 밀리냐고. 또 12일 날 같은 경우 0.38분이 안 빠졌어요. 1조 8천억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갖다 파는 게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다고 그랬죠? 낄낄낄 이 종목 사라 그랬죠? 그 후 폭풍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갖고 있고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함부로 뭐 삼성전자 6만 전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사세요. 이제는 판단이 쓰셔야 돼요. 그거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구나라는. 시장이 무너지는데 용가리 통뼈 용용용 말장난인 것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내 종목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조정받고 힘겨운 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질 거라면서 엄한 종목을 사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나오는 명분이 시장 빠질 거예요. 왜? 테이퍼링 단행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조금만 시장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야 저거 횡설수설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맞아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온통 뉴스도 그거고 그리고 진짜 시장도 빠져 공포감이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어디 이상한 종목을 또 산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소형주 잡주. 근데 결국은 그걸 팔아서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고 있다면은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에서 그러면은 그나마도 그래 변동성 매매를 해서 전량 매도 그 다음에 전량 매수 비중을 하나도 안 갖고 하는 거야. 왜 시장은 깨지니까 지수는 깨지니까 당일에만 변동성 큰 종목을 잡아내서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큰 종목에서 그 종목에서 이제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는 변동성은 크고 거래 대금도 큰데 시가총액이 코딱지만한 서린바이오 이런 애들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게 아니라 극대형주에서 그러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전략이나 시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세요. 아주 스틸 들어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서린바이오 들어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FM홀딩스 대박 나셨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수앱지수 대박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제 이수앱지수라는 종목도 뭐 시가총액 자체도 뭐 5천억 수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갔다 드러났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막판에 무슨 뭐 뉴스가 나왔는지 급격하게 막판에 들어올린 걸로 보여지는데 러시아 코로나 백신 이거 뉴스 기준이 되겠죠. 계약 앞두고
기술준이 용인공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라잖아요.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 공시 내용입니까? 이건 자율 공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 공시를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공시 나왔냐고 매번 설명드리다시피 공시 없죠. 없는데 왜 급등하냐고. 뉴스 쪼가리 하나에. 그럼 저 뉴스 쪼가리는 뭐예요? 보도자료죠. 보도자료.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라잖아. 회사에서 보도자료 뿌렸대잖아. 공시 내용도 아니고. 왜 뿌려? 의무 공시할 내용도 아무것도 아닌데 냅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셨죠? 대박났죠? 100개 뿌려서 한 개 맞을까 말까죠. 왜? 오늘 오르는 종목이 10%도 못 올랐으니까. 10%도 못 올랐잖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을 것 같은데 69개 상승에 코스닥은요 164개. 그럼 어떻게 돼? 230개 종목 오르고 하락 종목이 1234개에 80개면은 2100 종목 이상이 빠진 거죠. 2100 종목?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시황이나 이런 쪽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이제 좀 더 미끄러지고 오늘도 저점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날 11일, 12일, 13일 삼성전자에 어마어마한 물량 쏟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평상시처럼 제한적 물량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다시 뭐 7만 원이 이탈된다. 이탈될 수 있어요. 이탈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억지를 쓰자는 게 아니고 뭐 시장 추이가 아무리 저평가해도 수급 논리에서 아무리 고평가해도 카카오뱅크가 2천억 순이익 내는 애가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성장성이 나발이고 2천억 순이익 내는 애가 40조라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급 논리잖아요. 결국은 뭐 수급에서 매수 강도가 더 세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기준에서는 저 정도 물량이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그 정도 깨지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11일, 12일, 13일처럼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야 돼요. 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이렇게 하루에 막 1%씩 7억 2,800만 주짜리에 700만 주가 나오고 800만 주가 하루에 이렇게 쏟아져야 돼. 그러면 시장은 다 죽는 거죠. 이제 당일날 안 죽을 수 있어요. 당일날 얘만 집중적으로 패다가 보면. 근데 그 후폭풍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폭풍 우려됩니다. 오히려 얘네들 밀리라고 자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후폭풍 나와. 가장 소설 쓰는 게 뭐냐면 자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붙잡아 놓고요 다른 데 죽어라고 뺐어요. 외국인이 한 명이냐고. 모건스탠리 한 명이야?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 오늘 딱 약보합 하이닉스 보합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 후들겨 팬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뭐 들리시지도 않겠지만은 그 시황 부분만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이제 많아요. 원체 저도 강성이다 보니까 조심조심 질문을 주시는 건데 속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어찌됐건 테이퍼링이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작살 난다는데 뭐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현금 100%에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수익률 1등이에요. 응? 그러니까 가입하세요. 가입하라는 건 뭐야? 종목 준다는 얘기잖아. 뭔 종목 주려고 그러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적 성장주들 옆에다 팽개쳐 두고 그냥 카카오뱅크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정해져야 되니까요. 오늘 100% 현금화에 무조건.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또 들어가. 그리고 월요일날 100% 현금화. 근데 우리 방안 성향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 현금하고 100%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까?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만만치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 많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자, 허드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51%, 52%의 외국인 시각이나 하이닉스의 46% 시각은 뭐냐고. 어? 저거 주구장창 두들겨 팬 게 사실상 JP모건하고 모관이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들겨 팬 게 JP모건하고 모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의 시각만 맞다라는 거야? 나머지 이제 뭐 UBS라든가 CS라든가 뭐 노무라라든가 외국계 얼마나 많겠어 해외. 그쪽의 시각들은 그 친구들은 비중이 없나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주가 이만큼 딱 오면은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 거야? 더 까야지. 왜? 더 두들겨 패야지. 막연하게. 삼성전자 6만전자 갑니다. 막연하게. 전기 쪽의 수급도 좀 많이 버거워요. 0.3%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는 건 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도 이제 수급 들어올 때는 저 정도 이상의 물량은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의 변동성과 나갈 때 변동성 상대적으로 좀 나갈 때 변동성이 너무 좀 크다라는 거죠. 일단은 IT 극대형주 쪽에서 이제 하방을 잡아주는 흐름 속에서 이쪽도 빠르게 좀 돌려줄 수 있기를. LG전자 수급도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만 밀린 거죠. 이노텍,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DB하이텍. DB하이텍도 뭐 오늘 손바뀜이 뭐 상당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대까지 쭉 끌어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미끄러진 부분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매도를 했다라는 쪽보다는 기계적으로 시장 지수가 고점 대비 미끄러지면서 해치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적인 물량의 매도, 그 매도가 42만 주 이상, 그리고 매수 부분이 얼마? 그 이상 45만 주 이상. 그렇게 되면서 순매수는 적은 물량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윗방향의 흐름이었다. SD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가는 밀려있지만은 물량은 뺏겼어요. 이 논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개인들이 떠안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관여되는 종목이다 했을 때에도 그들이 밑으로 주구장창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 긍정적이에요. 윗방향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일단 이제 패시브 자금 쪽의 기준, 거기에 이제 손바뀜들, 그냥 순매수만 개인들이 많이 뺏겼어요. 이거 시간에서 이제 조금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 그 이제 개인들이 뺏겼어요. 그게 아니고 매도의 외국인들 보세요. 액티브 쪽 이번에 들어온 쪽 280만 주, 일단 어찌됐건 장중에 매도를 했든 장중에 매수를 했든 280만 주 매도 부분에 추정 수량 300만 주 가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 300만 주가 막판에 이제 들어온 거는 200만 주의 패시브 자금인 거고, 장중에 이제 뭐 100만 주가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300만 주 매수에 뭐 280만 주 매도의 순매수 기준은 뭐 이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추가적으로 좀 더 뺏기는 모습이 있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 정도에도 좋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주의 인덱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추정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됐을 때 전체 비중에서 몇 %이냐. 그러면 유통 물량의 기준을 잡아서 비중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대략 200만 주에서 300만 주로 추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200만 주 정도를 본 거죠. 200만 주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 200만 주의 기준에 외국인의 액티브 쪽,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쪽, 단기를 떠나서 수익 기준을 목적으로 하는 쪽, 그 자금이 미리 들어와서 편입하고 있었고, 200만 주 오늘 들어오는 것에다가 매도를 때렸다고 했을 때 그럼 똔똔이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개인들의 물량 70만 주까지, 약 70만 주까지 또 뺏어갔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액티브 자금 나가고 200만 주씩 똔똔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 어찌됐건 70만 주 가까이 또 물량을 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9월 9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준에
그것도 이제 벤치마킹 물량이 있어야 돼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배정 못 받은 물량들 그게 있다. 다만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데도 공모가 대비해서 그 목표 주가도 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헛소리들 나오잖아요. 뭐 막말로 20만 원 간다. 말이 될 소리 말이야. 막걸리 시가총액이 40조 넘는 종목에 순이익이 2천억이라니까. 순이익 올해 기준에 2천억 예상하고 내년 기준에 아무리 성장해봐야 4천억 예상하는 종목을 뭐라고? 어떻다고? 20만 원 간다고?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뭐 어제 와우에서 얘기했다며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95조가 된다. 95조, 100조.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레기 시장이에요? 이머징 마켓처럼? 그러니까 그런 전략보다는 당장의 수급 논리의 기준, 그리고 하나 우려하는 거는 넷마블이 600만 주를 때려 파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게 그냥 넷마블이 그 바보다. 야 냅뒀으면 더 오르는데 냅뒀으면 더 오르긴 걔네 물량 600만 주를 어떻게 소진할 거야. 정상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찔끔찔끔 팔지? 응? 몇 천억이 우스워서 그냥 바보여서 그렇게 파나? 그게 아니지.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에이 이거는 뭐 과도하지라고. 어느 시점 되면 그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해수 물량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기준에서는 메이저의 그 물량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넷마블이 바보여서 그렇게 바보여서가 아니라 600만 주를 그런 식으로 털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대금 줄어들고 난 다음에 언제 털겠어요? 못 텁니다. 응? 맨 처음에 배정받은 물량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 물량들을 또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에서의 그 물량들을 첫날 다 정리하잖아. 왜 팔아? 갖고 가서 주가 올려놓고 팔지. 그러니까 수급 논리를 모르고 내 시드머니만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대형주들에 대해서 이건 뭐 내 물량이나 또 단기적인 수급 범위에서 움직이는 추이가 아니라 전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형성돼 있으며 대주 지분은 어떻게 형성돼 있으며 유통 물량은 어떻게 형성돼 있으며, 그래서 펀드멘탈이 이런 상태에서는 저평가니까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겠구나, 이런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 거지.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팔았고 바보냐고.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봐야지.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해석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200만 주 액티브 패시브 서로 부딪히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게 이제 공매도로 나올지에 대한 우려감인데 지금의 거래량에선 소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넷마블 600만 주도 받아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쪽은 아무래도 보호해수 안 잡혀 있는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순간적으로 막 두들겨 맞을 수 있죠. 그때 얼른 뭐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이 됐든 비중 줄여버리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그 추정 패시브 자금은 미리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덱스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자금의 거의 뭐 70-80% 이상이 인덱스 자금인 거예요. 그쪽은 그냥 편입이야. 돈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편입이야. 시장 수익률이야. 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주식 사달라고 돈 들어온 거니까. 그래 특정 섹터를 사겠다 이런 펀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은 전부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지수에 편입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들어와요.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게 바보입니까? 어제 사지 왜? 그제 사지 왜? 왜 오늘 마감동 조가에 사? 기계적으로 들어옵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예단을 안 해요. 순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랜덤워커 이론처럼 그런 기준에서 기준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은 양쪽의 그러니까 리스크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10% 여유가 있죠. 20% 차익 실현을 전량 한번 했고 20% 지금 단가보다 밑에서 어찌되건 평균적으로 샀고 10% 추가 편입 여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대처해서 또 대처해 나가자,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KB뱅크 그리고 현대차 제한적인 물량의 주가만 무지하게 빠진 거예요. 제한적인 그 매도 물량에 기아도
제한적인 매도 물량에 200만 주 저 산 날 86,000원대 이상 쭉 땡겨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팔았냐고. 팔아봐야 순매수 기준으로도 거래량 기준으로도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밀려있는 거는 이제 돌려질 때는 굉장하게 돌려집니다. 오늘 어찌됐건 외국인이 또 샀죠. 얘네들 지금 1,500만 주 이상 산 거예요. 얼마에? 2만원대 초반에 25,000원 이렇게.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요.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고 지금. SM도 손바뀜 장난 아닙니다. 이쪽도 평균 단가 장난 아니게 높여져 있어요. 그리고 HMM도 일단은 어제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임금 협상만 잘 마무리되면 또 방향성 탄력이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위치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도 누적 수급이 7% 이상인가 그렇죠.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월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코스피 종목의 기준이잖아요. 코스피 200 종목에 일단 편입될 수 있는 위치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MSCI 지수엔 편입이 조기 편입이 안 됐지만은 다음 범위 한번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 경고의 기준에 제한적 거래량에 좀 과도하게 미끄러졌는데 8%까지 시가총액 뭐 25조가 넘는 종목을 8%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막판에 그냥 뭐 세게 돌렸어요. 근데 우리는 포지션이 명확하죠. 농담이 아니라 8월 10일 날 문자 6번 나가서 3번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사인 2번 나가고 안 팔아요? 전량 매도하세요. 3번째. 그걸 정리한 게 35만원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유롭죠. 개별 매매 하시더라도 일단 전체 문자 사인 자체가 안 나와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35만원대가 아니고 그때 30만원 찍고 나서 이제 29만원대고 17일날 13일까지 그 차익 실현 이후에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17일날 편입 잘 들어가서 35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문자 4번 나왔죠. 2번 매수 2번 매도 끝. 에코프로는 오늘 1%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수준. 서린바이오, 뭐 한국 BNC, 또 펄어비스, 바이오냐, 또 신흥 SEC 개별 매매를 교육을 받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저거를 문자로 왜 보내요? 지금은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형주가 있는데 어떤 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개가 조 단위의 거래대금 뭐 수준까지도 4조씩 터지기도 하고 3조 6천억, 3조 7천억까지 터지는데 걔네들 변동을 보면 되지. 굳이 뭐 하려고. 먹거리가 있을 때는 옥석가리 그것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 받으신 분들 기준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 수급 논리에서 수급을 들여다 보니 제한적인 부분들의 수급 속에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 오히려 주가 조정은 받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 그죠? 여러 가지로 엇갈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에 대한 그 후폭풍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는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목군들별로 이제 그 거품 부분이 일정 범위 빠져야 될 종목은 또 빠져 내려갔고,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극대형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쪽, 그 기준에서 하방 경성을 일단은 잡아줬고, 막연하게 더 밀립니다. 혹은 윤정도가 우긴다고 밀릴 게 안 밀리진 않아요. 다만 그렇게 밀렸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거다. 밀린다고 확신을 가지시는 경우에는 그냥 정리하고 쉬시는 게 옳다. 그렇게 하고 밀린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는 어차피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는 기준이라면 자신감 가지시고, 막연한 자신감이 아닌 실적에 대한 그렇게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강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고 문자 3개월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번에 바로 진입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번 주에 교육 오픈하고 바로 교육 비용은 뽑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엄청난 기회 기준이 돼요. 엄청난 기회 기준.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준에 엄청난 기회가 있을 때 이제부터는 뭐 어떤 종목이든 조금만 잘 선택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나오겠죠. 옥석가리 조금만 하면 낙폭 과대주 중에서 펀더멘탈이 되고 외국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매집돼 있는 그 종목들을 다음 주에 같이 잡아내서 어찌됐건 이번에 다시 1년 농사 제대로 수익 기준 잡아내실 분들만 빠르게 합류하십시오. 정 의원님들도 교육은 꼭 받으셔야 되고 힘겨우시더라도 연장하셔서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비용에 관련해서는 전화해서 사무실에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